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연장받은 상태입니다. 영장 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 법안이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단 2표가 모자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는 압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이 정치권을 휩쓸었습니다.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처장님, 곤란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비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입장입니다.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히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규백 의원도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도피설이 확산하자 대통령 측에선 말이 되는 소리냐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저 영내에선 이런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순찰을 돌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계산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아, 네. 관저에 있으면은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관저 안의 상황이 워낙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설도 있고 분석도 있었는데 일단 도피설은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확인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관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저에서 지하로 다른 통로로 예, 어딘가를 갈 수 있다고요? 보안상 이걸 좀 말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도 있는데 대통령 관저가 단순히 다른 곳과 무조건 연결이 안 돼 있고 독립적인 곳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외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지금 그 모습을 보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도 그런 정보를 얻고 있고 경찰도 만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물리력으로 뚫고 들어갔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없을 경우 그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에게도 가겠지만 경찰에게도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첫 번째로 갔을 때 집행을 공수처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빌미를 줬느냐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 경찰도 계속해서 소재 파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관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제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이 진입을 시도하고 뚫는 과정에서 실제 어느 정도 그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대통령이 갑자기
통로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대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이 도망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저희가 말하는 이 도주가 다른 지역, 다른 아주 먼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압수수색 영장은 관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저 근처 다른 공간으로만 가도 되는 겁니다. 안가가 됐든 아니면 다른 그 관저 근처에 있는 다른 대통령실 소속 관련 건물이 됐든 거기로만 피해 있어도 이 체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영상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이 조금 넘은 시각에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들과 함께 관저 입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저 영상은 일단 쭉 내려오는 장면이고 차벽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차벽 쪽까지 내려왔다가 한동안 머물고 무언가를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있고 좌우로 경호처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사들이 있다가 다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약 5분 정도 촬영이 됐습니다. 오마이TV에서 촬영을 했고 저희가 화면을 협조받아서 방송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물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정되는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른바 도피설이 야당에서 제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 영상에 포착됐고 그래서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또 추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들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김민정 의원님. 저는 일단 의도적인 노출이라고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미 관저 일대에 대한 촬영은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께서 저렇게 보이는 모습 자체가 촬영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렇게 보여짐으로써 또 다른 효과는 있었죠. 민주당이 오늘 주장했던 도주설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현재까지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일정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관저 촬영은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의도적인 노출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일단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대통령일 것으로 보이세요? 저는 저런 걸음걸이, 저런 신체를 가진 분이 흔치 않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으로 보이고요. 윤석열로 보이고 죄송합니다. 대통령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도피설 제기, 저는 그것부터 의도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관저에 있는지 도피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나 여기 있지롱 하면서 나와서 걸어다닌 것 아닌가. 의도적 노출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 관저에 없고 도주를 했다면 그 앞에 체포를 막겠다고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그리고 며칠째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겠다며 집회를 하고 있는 애국 보수 시민들, 그분들은 다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 더 많이 몰려와서 저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피설, 도주설, 이거는 나중에 체포에 나섰을 때도 체포에 나선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반드시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가옥, 안가라고 불리는 안전가옥이 100개가 넘습니다. 숨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중에 하나로 숨을 수 있고 체포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과연 안전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안전가옥을 관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관계할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라도 여기 윤석열 숨었다라고 제보를 하게 되면 바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요새로 만들어 놓은 관저가 그나마 차라리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일단 대통령이 맞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지금 도주설이 나왔잖아요. 근데 도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메시지일 것 같고요. 촬영된 것을 알았다면 물론 다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게 뭐 정확하게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요.
향후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고 해서 구속영장의 발부의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도주 가능성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좀 확대한 해석일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체포영장 발부 이유가 도주의 염려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증거의 인멸도 있을 거고요. 근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지금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수많은 경호원들과 의전과 경호를 받으면서 마치 주변의 경계를 조금 더 뭔가 강화하라는 듯한 지시를 하는 것 같은 영상이 지금 포착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만 봐도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체포뿐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구나 해서 구속영장이 훨씬 더 강하게 발부될 수 있는 명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의 도피설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 근거와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모호한 근거의 주장은 좀 조심스럽게 제기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데 왜 도피설이 제기가 됐겠습니까?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서 수사와 특검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고, 그리고 뭐 특검이든 뭐든지 다 자신이 다 감수하겠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내온 사람이 체포영장도 지금 인해 장막을 쳐놓고 경호원을 통해서 저지하고 있는 데다가 국수본, 검찰, 경찰의 수차례 소환 조사에도 좀 불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라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경호처의 어떤 경호원들만 보이니까 당연히 국민들과 야당은 어디 숨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이 대통령의 도주설, 이거 말고 저는 사실 저 영상이 의도됐다기보다는 좀 조롱조로 보입니다. 어떻게 내란 수계의 혐의 대통령이 저렇게 좀 거들먹거들먹 대면서 대통령과 경호원들의 어떤 경호를 받으면서 저렇게 보란 듯이 하는 영상에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때 다른 피의자라면 절대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없을 텐데, 지금 이 영상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현실 인식이 정말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도피설 제기는 부적절했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근거가 지금 없어서 못 밝히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지만 밝히기가 어려워서 못 밝히는 겁니까? 계엄설을 처음 얘기했을 때를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계엄설 얘기했을 때 망상이다, 근거 좀 얘기하라고, 저도 사실 근거를 좀 얘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예. 나중에 밝혀진, 뭐 지금도 밝히지 않고 있죠. 왜냐면은 사실상 내부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제보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제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제보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보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밝히지 않는 것이 사실상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계엄설 때도 그러지 않았냐라는 걸로 좀 반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 본인은 우리가 이후에 다루겠지만 물리적인 뭔가 이런 진입이 있을 때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첫 번째 체포영장도 지금 집행을 못했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을 못하고 계속 저항을 할 경우에 그것 때문에 뭔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난 도주 우려가 없다, 계속 난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단 보여진 걸로 보이는데, 저는 뚫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 뒤에 다루겠지만 뚫리게 됐을 때, 그럼 뚫리기 직전에 또 도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뚫리게 된 직전에 도피한 그것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고 그 현장에서 체포를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런 시도가 무의로 그칠 것이다.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의 발언을 앞서 들었는데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네.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났다, 거짓 선동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런 도피설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뭐 대통령 측에서 자초한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본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해장박 경호원, 개인 확인까지 겸비했었던 경호원들을 앞세워서 뒤에 숨는 것. 게다가 이따가도 저희가 다루겠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특정한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런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하는 메시지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최고의 권력장이 이렇게 사법부 질서를 흐려도 되는가라는 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인영 의원님. 네.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시한이 연장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이 조금 한산해질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총집결하는 모양새거든요. 특히 찬발 대결 양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은 일단 계속 더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네,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양당, 그러니까 더 나가서 국회 원내에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공당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더 냉철하게 광장의 열기를 그대로 국회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퍼뜨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완전 양갈래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하고 스스로 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당이 지금 잘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오히려 저 지지자들을 향해서 기름을 더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절차적 정당성이나 아니면 오늘 말했던 도주론 같은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도주론이 나오면 안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도주선이 좀 더 저는 갈등을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당이 공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실을 바늘 허리에 묶는 게 아니라 바늘 구멍에 넣어서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에 다시 관저를 찾았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부터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 맞고 생포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당 그분들만의 나라입니까? 이걸 되묻고 싶습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2차 집행에 나설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또 집결할 가능성도 지금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발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저는 좀 더 많이 가시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체포하려는 경찰에 맞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라. 그래야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돼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요새 여기저기 몰려다닙니다. 경찰에 가서 당신들 똑바로 하라.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으냐. 이렇게 협박하고 헌법재판소 가서도 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먼저 하느냐. 검사,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 탄핵소추 빨리 심사해라, 심판해라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할 그 사유들이 점차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윤상현 의원 얘기 들었는데요. 참으로 뻔뻔합니다. 무엇이 불법인가? 공수처 영장 청구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행위는 과연 합법인가? 사법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하는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법 시스템 붕괴 아닌가?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고 했는데 경호처 뒤에 숨어서 경호처 직원 그리고 군인과 경찰을 사병처럼 부리고 있는 것 그런 윤석열을 보면서 국민들이 해야 할 소리가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죠. 그 윤상현 의원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이긴 의원님. 네. 윤상현 의원은 지금 공수처나 수사기관도 못 들어가는 영장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관저를 아주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 이제 발부가 됐고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의원이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꾸 전원으로 옮기고 자신의 SNS에서도 어떤 제목으로 올리냐면 관저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올립니다. 관저서신이요. 관저서신이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헌재에서 내란죄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러니까 변호인단과 대통령이 주장하는 논리를 똑같이 지금 답습해서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의원이 왜 이런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장 집행과 대통령 체포 이 사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조율을 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나서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이제 돌이켜봤을 때, 반추해봤을 때 아마 홍준표 대표가 있었던 그 과정을 따라가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차기 보수주자, 당원 100%의 룰을 가지고 지금은 사실 극단적 우파 이념 성향의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의원이 자꾸 저렇게 이른바 오버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관저 안쪽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것 같습니다. 경호처의 방어벽은 더 두터워진 것으로 보이고 철조망도 더 많이 쳐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걸 뚫고 이제 재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여러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경찰이 지원을 나간다고 하면 공수처와 함께 조금 더 강력한 예를 들어 경찰 특공대 투입이랄까요? 이런 것까지 지금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이에요. 네, 물리력 투입해야죠. 그리고 지금 경찰이 사실 마음을 먹으면 저 정도의 방어벽은 전 손쉽게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 사실 대통령 경호처가 세워놓은 저런 버스 차벽이나 철조망이나 제가 보기엔 매우 허술하고 조잡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처가 저런 임무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경호처의 임무가 뭡니까? 보호 대상인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위해를 가하려는 누군가를 막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화기로 제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지, 저렇게 요새를 구축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공성전을 하는 거에 특화된 곳이 아니거든요. 예. 대한민국에서 저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찰입니다. 경찰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시위대와 저런 진입 투쟁 이런 것들을 다수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런 버스 같은 경우는 특수견인차 갖고 와서 그냥 끌어내면 충분히 끌어낼 수 있고요. 스크럼이요? 스크럼을 정말 제가 말씀드린 정말 목숨 걸고 시위하시는 분들의 스크럼도 다 뚫었던 경험이 있는 경찰이 저 경호처의 스크럼 못 뚫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뚫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형사 기동대를 투입할 것이냐 이 정도의 문제. 왜냐하면 경찰 특공대 같은 경우는 대테러 업무에 특화된 부대이기 때문에 과연 명분이 적합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 기동대를 투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 물리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 누가 좀 다치면 어떡하나, 화기도 있다는데 무기도 갖고 있다는데 그 대통령 경호처는 무기를 언제 쓸 수 있느냐,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가해졌을 때 그때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있고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은 그 방어벽을 뚫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본인들의 그 스크럼을 해체하려고 할 때 그때 화기를 쓴다? 그거는 정해진 규율에도 없는 것이고요.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것을 만약에 화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그런 것들을 다 던져가면서까지 화기를 쓰는 사람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겠죠. 경호처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서 빠르게 이 경호처장에 대한 인신을 구속하고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 사람들이 경찰이냐 군인이냐 착각하시는데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경찰 출신 정치인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빨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이 경호처가 사실상 이런 상부로부터의 압박을 받지 않고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경찰이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손쉽게 물리적 충돌 없이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아예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지금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해라, 그러면 응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죠. 그동안에 법률적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거든요. 체포영장이. 그리고 나니까 군을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막았어요. 체포시한이 지났습니다. 체포시한을 연장하는 영장이 재발부가 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영장을 다른 곳으로 청구하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윤영 의원님 그리고 김보엽 의원님 차례로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 측은 일관성은 있습니다. 확실히 뭐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공수처의 관할 법은 서울중앙지법이니까 예.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요청을 하면 응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하면 그 검찰 기소에 따라서 응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공수처와 그리고 경호처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 결자해지라는 모습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수사에 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 공수처 경찰이 관저에 진입했을 때 경호처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들끼리 잘해보세요.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뭐 구속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 온갖 법기술, 꼼수를 부려가면서 체포를 피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 추운 날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현재 정세 판단 능력, 좀 더 말씀드리면 인지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혹시라도 충성심 때문에 버티자, 장기간 농성하다 보면 좋은 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윤석열 스스로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 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이냐. 법정에서 나의 무죄를 밝히겠다. 이렇게 해야 한때라도 대통령 직위에 있었던 사람다운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결국 폐기가 됐네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요 며칠 자주 보는 영상이죠. 관저 앞으로 달려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뒤쪽에는 보일 듯 말 듯하게 서 있는 장동혁 의원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 한동훈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까지 했었기에 이런 반응도 뒤따랐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안에 장동혁도 같이 들어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러닝메이트로. 네. 그러면 그런 정도의 마음은 좀 헤아리 주시면서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셔도 안 좋겠나. 그만큼 국민의힘 안에서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도 될 텐데요. 맹윤, 찐윤, 친윤, 머륜, 반윤까지 여러 가지 분파로 분류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맹윤, 극우 이런 꼬리표가 붙고 있는데도 애써 부정하려는 의원도 있습니다. 에서도 극우당의 이미지가 걱정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한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같이 중도 지향의 수도권 중진위원 아닙니까?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내 구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은 딱 2표 차이로 폐기가 됐습니다. 네,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 이라는 이수진 앵커의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죄가 없지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잠시 뒤에 하고요. 일단 특검 법안의 폐기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성치훈 의원님. 예. 쌍특검이 다 폐기가 됐고 김 여사 특검 법안은 벌써 4번째 폐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급한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단 2표만 있었으면 통과가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비상계엄이라는 상상도 못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라고 하기 몇 달 전이죠. 작년에 경험했던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한민국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는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내란죄 특검법,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근데 국민의원들 중에 현실 판단을 하시는 분이 이거밖에 없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은 저는 거의 결과는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만 예. 그 이후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재건을 하려면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방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란 특검법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파면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뭔가 보수를 재건하고 싶은 과정 속에서 또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들이 다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도 뭐 매도 먼저 맞고 같이 맞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정국을 지나가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도 같이 털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탄핵 정국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뭔가 국민의힘을 발목을 계속 잡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뭔가 민주당에 반대하고 뭔가 특검법에 반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를 보고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지 못하는, 정당 운영을 해나가지 못하는 국민의힘 정말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 맞으실 거면 같이 맞으시는 게 좋다. 이거를 만약에 끝까지 반대한다는 거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하기 때문에 탄핵은 안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전 그렇게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보수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자고 했고, 또 찬성을 할 거면 탈당을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 반대 행위로 탈당 고려를 권유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탈당을 권유했다라는 것으로 읽히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 어떤지 일단 김윤영 의원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그리고 찬성을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의원조차도 이번 특검 반대한 표결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당 내부가 상당히 경직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거기다가 오늘 생각보다 이탈표가 적게 나왔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표결 직전에 을총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특검 후보 추천을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그리고 수사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두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위헌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킨 다음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생각보다 많은 이탈표가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당내에서 목소리 큰 주류들이 당내 여론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오늘 부결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이탈표가 민주당이나 외부에서 보실 때는 적게 나왔다고 하지만 오히려 당 내부에서는 많이 나왔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이다. 김보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유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제명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왜 그걸 안 하고 탈당을 권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이 뭡니까? 같은 혹은 유사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결사체 아닙니까? 저 정도 되면 한 당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윤석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농성을 하고 있는 것, 이유가 분명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되지 않을 일만 골라서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게 나 살겠다가 아니라 정말 도저히 이런 정당에서 내가 더 이상 정치하는 건 무의미하다 해서 다른 정당으로 가지 않더라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거는 아마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학습 효과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정치 경험이 짧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감하게 침몰하는 배에서 내리시길 권고합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의 아쉬운데요. 지금 이 정도 표가 나오는 것 민주당이 조금 더 노력하면 가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민주당 의석수는 120석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고 탄핵에 찬성하는 다른 야당과의 합이 170석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탄핵까지 30석 이상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들, 여기 자주 오시는 분 포함해서 국민의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면서 탄핵에 가결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200석 한참 넘겨서 230석, 234석 정도의 찬성을 끌어냈던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진 의원들 중에 얘기가 통하는 분들 혹은 불안해하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한테 여러 얘기들을 해주면서 지금 그 당에 있어서는 당신은 정치적 미래가 없다. 차라리 이런 경로로 윤석열의 비밀 언덕을 없애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가결을 시켜야 이런 국정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제거하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당신 보수 아니냐. 합리적 보수의 씨앗이라도 살려놔야 추후에 당을 재건할 거 아니냐. 이런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맹윤, 찐윤, 친윤, 멀윤, 반윤 여기에 하나 더하면 새롭게 윤이 된 신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분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개파도를 지금 저희가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한번 재구성해봤는데 이게 2016년, 17년 때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윤 대신에 그때는 박이었죠. 예, 저 뒷자리가 이제 뒤에가 윤이 아니라 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여기에 더해서 오늘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까지 하는 이런 상황은 글쎄요.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지를 넘어서 개혁신당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윤, 찐윤, 친윤, 멸윤, 반윤, 비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왔다 갔다 윤, 오락가락 윤이라고 봅니다. 예. 그 대표적인 주자가 권성동 의원이고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고 주도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었던 기자회견 중에 일부가 기억이 납니다. 떳떳한 보수가 되고자 탄핵 찬성하고 탈당을 한다. 예. 그게 권성동 의원이었었거든요. 떳떳한 보수가 무엇인지 그때 권성동 의원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대중과 국민들의 시선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 유승민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친윤, 특히 국민의힘 이른바 짠물 당원들의 주류가 돼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본인이 과거에 썼던 탈당과 소신을 보장해달라는 그 자신의 역사와 어떤 서사를 부정하는 것. 그러면서 후배들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이런 당론을 거역할 거면 당을 나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정말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죠. 보수정당이 가장 즐겨 찾고 그리고 주장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수많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지금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고 이른바 정당의 전체주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장동혁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후원금 돌려달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고 합니다. 관저 앞을 찾았던 44명 중에서 가장 뒷줄에 좀 어색한 표정의
한 의원이 보였고 왜 함께 했을까를 넘어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뭐 장동혁 의원의 간접 집회 참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치인은 본인의 행동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논평하는 개인적인 논평하는 건 적절하진 않지만 판단은 국민께서 해주실 겁니다. 장동혁 의원이 지금 보여주는 행보는 한동훈 대표와 같은 개를 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책임 역시 본인이 오롯이 지고 그 판단 역시 본인이 또 오롯이 받아야 될 텐데요. 장동혁 의원께서 추후에 어떤 입장인지 직접 밝히는 것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의 행보와는 좀 다르고 그리고 지도부 붕괴 과정에서부터 뭔가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뒤에 관저 집회에 나갔기 때문에 글쎄요.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앞서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제 말씀을 보탤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입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공수처가 수사 자격이 있는 것이냐, 법률적으로나 뭐 다른 측면에서나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자격을 두고 똑같은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당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장 외에서도 이런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못된 영장을 만들어가지고 법적 논란이 많은 영장을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무슨 한 사람 개미작전 하듯이 생포하겠다고 총 맞고 생포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아시다시피 공수처에 영장을 내야준 건 법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들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주장이 대통령에겐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게 나랍니까? 라고 윤석열 의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또 한 번 공수처는 수사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어떤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있던 공수처의 수사 진행이나 또 체포영장 집행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우상호 대표님.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네요. 웃기지도 않네. 아이 정말 이렇게 헌정을 유린시켜 놓고 지금 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분들도
법조인 출신들이니까 네. 법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 많은 법적 논란이 있다가 그 해석을 법원이 하면, 그래서 법원이 결정하면 불만이 있어도 승복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3가지 요건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적법하다. 그래서 1, 2, 3 다 해석을 해줬어요. 예. 그러면 불만이 있어도 자 법원이 이렇게 우리 이의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승복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도돌이표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아예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으로 법을 집행하면 나는 응하지 않겠어. 라는 것을 정착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무너지죠.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법원과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그 변호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법원하고. 그러나 법원이 내린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법치를 지키는 원리는 지켜줘야죠. 그래서 저는 영장도 결국 법원에서 그런 모든 쟁점을 다 정리하면서 영장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불법이다. 아니 법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더 이상 이분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고 법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그 법원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속보를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이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다시 한번 내란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렸고 본회의에서 단 2표 차이로 결국 폐기가 됐는데 다시 한번 그 특검의 추천 권한, 그러니까 누가 추천할 것인가를 수정한 다음에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또 통과하고 거부권 여부가 판가름 난 뒤에 특검 출범 여부가 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속보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성태 대표 보시기에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의 이 공수법 자체에 보면은 직권 남용, 업무 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할 수 있지만은 내란죄 법률에 의한 내란죄 수사는 지금 이제 경찰이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사실상 12.3 비상계엄에 따른 이 수사 그러니까 내란죄의 그런 수사는 제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된 것은 검찰이었죠. 그래서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바로 구속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벌써 기소까지 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해부돼 있죠. 빨란 거죠. 그런 이제 검찰의 수사도 즉각 중단하고 그 수사 내용 모두를 갖다 지금 공수처로 이첩을 해라. 그게 이제 전복 수사할 경우에는 공수처가 그 이첩 받을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이 변호인들이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 자격 자체를 시비를 거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서 재판에서 이런 불법 부당한 이런 수사 주체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마디로 이 수사한 것은 이거는 위법한 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처음부터 그 방송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더군다나 내란죄 수사 부분은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 불소추 특권 이것도 지금 현재 내란 내화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결과에 따라서 양 진영이 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고 그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걸 진행시켜야만에 성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이 만약 성복이 안 되고 불복이 되면은 사회는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뚜렷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그 변호인들이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면 경찰에서 영장 들어오면은 자기 수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장 신청도 공수처에 관할 지법이 중앙인데 네. 중앙지법인데 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 서부지법에서 왜 발부받았냐 이렇게 자꾸 이제 시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상 시비거리를 주지 말아야 된다. 제일 나이스하게 정리하려면 지금이라도 공조본 체제에서 그러니까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고 대려 지금까지 이제 공수처가 참여했다면은 그 공수처가 대려 서부로 참여하게 예. 되는 거죠. 경찰이 앞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논란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경찰을 앞세우면 된다. 이 예? 말씀이네요. 그리고 영장 집행도 어차피 지금 공수처가 단독으로 검사 수사가 그 협소한 일은 가지고 어떻게 지금 2차 영장 발부 받았지만 예. 저거 어떻게 집행할 건지 많은 국민들이 다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 청구했던 영장이 발부가 됨으로써 법원에서는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는 자격이 있는 수사다.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수사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인정한 거죠. 만약에 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볼 때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영장을 발부해 줄 리가 없죠. 그 기관에. 그 기관은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법원에서 볼 때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기관이 수사 주체로서 수사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논란을 벌일 수 있지만 지금 처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었고요. 이의 신청을 심사해서 기각했고요. 다시 또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까지 해석을 3번 해준 겁니다. 지금 법원이. 그러면 이제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여부는 이제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더 하나 모순된 건 이런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만약 이 수사기관들 사이에 권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수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수사 권한이 명료하지 않아서 걱정해서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했다면 오늘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 줬어야죠. 내란 특검이 통과됐으면 수사 주차의 문제가 딱 해결됩니다. 그 특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결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 공수처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 방해를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다. 시간 끌기다. 이 진짜 말씀이죠. 수사 의제가 있으면 예. 오늘 특검을 통과시켜 줬어야죠. 수정해서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기까지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 이 법치 체제에서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단은 그 수많은 논로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미비나 나중에 시비가 걸릴 부분은 국가적 혼란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지금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이걸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거예요. 네. 가령 이제 왜 헌재에서도 그런 겁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에서 그럼 내란죄는 행법의 문제니까 행사 재판으로 우리 이제 헌재는 헌법 위반 사안만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헌재에서 그 가르마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걸 민주당 입장에서 왜 그 내란죄 부분은 그냥 헌재에서 탄핵소추 내용에서 이걸 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억측과 또 주장과 또 논란, 혼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저 앞에 우상호 지금 대표 계시지만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였지만은 탄핵소추위원장은 대려 새누리당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이런 내용을 변경하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은 거의 여야가 공감이 이루어진 가운데 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특정 정당의 앞으로 정치적 이해 입장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나 그쪽도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잖아요. 재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정인을 위한 헌재 심판 자체를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 내란죄를 갖다 탄핵소추의 내용에서 뺐다. 예. 이건 당연히 논란이 되고 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자, 바로 제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제가 정리를 일단 한번 하고 갈게요.
일단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이고, 물론 아주 사소한 시비라도 걸리지 않게 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법원이 좀 종지부를 찍은 면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넘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처럼 지금 일종의 프레임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인터뷰 해보니까 탄핵소추 사유서에 뭐 문구를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서 물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내란죄까지 판단을 해주는 것을 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라고 답변한 게 전부라는 게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걸 내란죄를 형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행위를 탄핵 심판에서 빼는 것이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도 우리가 13가지의 이제 탄핵 사유를 소추서의 사유서에 적어서 제출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기각된 사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건 직접적인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해서 기각한 경우가 있고, 그 13가지 중에서 똑같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위헌적인 국정농단의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 범죄적 혐의가 있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도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걸 다 다루자는 거냐? 뇌물 혐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그럴 때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소추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 이거는 탄핵의 사유에 참고하게 하기 위한 범죄적 행위를 나열한 것이고 이것은 꼭 어차피 나중에 특검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참작 사유로 그렇게 해석해 달라는 취지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나중에 그 심판의 사유로 할 때는 7개로 줄였어요. 예. 뺀 거 넣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주요 쟁점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내란죄가 아닌데 내란죄라고 주장했다가 이제 내란죄가 아니라고 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내란 행위가 바로 위헌적이기 때문에 심판 탄핵해달라고 하고 요청하면서, 그런데 이 죄상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다 여기서 심리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내란죄를 뺀 게 아니죠. 심리의 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헌법 심판이고 헌법을 어겼는지 여부, 그리고 그 목적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 그러니까 징계 여부죠.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형사법을 어겼느냐,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어서 헌법재판과 일반 형사법원에서 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은 주장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뭐 우상호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민주당 주장은 이거죠. 이제 행법 위반은 행사 재판으로, 그리고 헌법 위반은 헌재 심판으로 가자. 그게 2017년에도 그랬잖아요. 사실관계를 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뭐 저도 큰 원론적인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을 하죠.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재판에서 헌재 심판도 그러니까 사법부의 재판 절차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 재판에 이제 이 실질적인 그 이제 심판이 이렇게 재판 기일이 잡히기 전에 이제 준비 기일이라는 걸 가지잖아요. 2차례. 이번에도 헌재에서 2번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의 이제 쉽게 말하면 변호인이 헌재의 권유로 내란죄 부분은 이걸 빼는 것처럼 그렇게 막상 이렇게 헌재랑 뭔가 좀 사전에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이 준비 기일 때 이런 내용을 빼고 이제 심판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러면은 이런 사실관계는 하는데 헌법 위반 그리고 이제 행법 위반 두 개의 법적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헌법 위반만 이제 가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헌재법 이제 51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행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헌재 심리를 중지한다고. 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할 수 있다죠. 그렇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내란죄, 이 행법에 관한 이 문제가 이제 헌재에서
심리를 하거나 또 지금 현재 수사기관들이 이 수사를 해 들어가면은 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심리를 그 형법상 내려한 수사 이 이제 사법 체계에서 네.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정리가 최소한 뭐 그래도 기소가 돼야 그 내용을 이제 받아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이 빼자 이렇게 네.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런 이유는 분명히 이제 내란죄 탄핵 소추 철회 이 자체는 이제 연불보다는 이제 재법에 눈이 먼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빨리 해서 그러니까 개선 빨리 하자 이 하루라도 말씀이세요? 빨리 그냥 헌재 심판만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는 주장 아니냐.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예. 입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많은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민주당 입법 권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지켜보고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부분도 이제 문제는 이 헌재 심판 결과 이후에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저렇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양 진영이 그게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예. 이 헌재에서 만일 이 심판 절차의 정당성이 시비가 걸리고 어느 쪽이 헌재가 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그걸 성복하지 않고 불복하면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위기 혼란은 자초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를 없애라 이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탄핵 찬성 반대 측 저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빨리 수습하려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관계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보다도 명백한 위헌 헌정 유린 행위는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는 그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지금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돼서 경제까지 위기가 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정당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걸 1년, 2년 끌으면 나라 절단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가지고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그러니까 서두른다 이런 얘기는 그건 정치적 조소고 사실관계를 보면 어쨌든 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에요. 당 대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국회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규정해가지고서 정치 공세를 퍼붓는 거는 사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 말씀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좋으나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신속하게 잘 내리도록 하자는 취지는 나쁜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협조를 해줘야지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도 비판을 하고 공수처도 비판을 하고 지금 뭐 법원까지 비판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 공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다 조롱하고 다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해보자는 거면 할 건 빨리 하게 해주고 명백히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는 그 절차적 문제를 걷어내주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지 건건이 지금 집권당이 말이죠. 아직 집권당 아닙니까? 다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빨리 정상화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두 분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말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법사위를 갖다 과연 공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위원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죠. 오늘도 지금 현재 탄핵소추위원장이 지금 현재 그 중요한 위치에 그 역할을 맡으신 분이 이게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최종 나오기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는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는 얼마나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정청래 위원장 탄핵 소추 위원장의 이미지도 국민들에게서 자꾸 이제 연결되어져요. 또 중요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헌재 심판 자체를 자꾸 신속하게 그러는데 사실상 신속하게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많이 졸속적이고 또 상당히 절차의 정당성을 또 위배해서 나중에 또 발목이 잡혀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게 헌재가 심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쉽게 말하면 헌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서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봐요. 동의합니다. 네, 어쨌든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테니까요. 재판부를 존중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소추 사유에서 뭘 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갑론을박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재판부가 판단한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재판부가 판단할 걸 왜 그 탄핵 소추이 미숙한 부분입니다. 예, 저걸 뭐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때 뭐 경험을 하셨지만은 이게 미숙한 부분을 너무 마음을 성급하고 조급하게 가버리면은 저는 논란과 혼란을 빚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는 분명히 저거는 논란의 소지를 지금 탄핵 소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만들어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지금 해결이 뭐 잘 안 되느냐, 늦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해결이라 함은 대통령의 체포 여부입니다. 영장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의 열쇠를 누가 쥐었느냐라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내가 가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뭐 되는 문제지만 그게 안 되니까 또 하나의 인물이 최상목 권한대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자신이 경호처의 지시에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즉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다가 지시를 해주면 영향력이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하는 행태를 보면 최상목 대행이 지시한다고 해서 따를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아직 대통령이다. 경호처는 나의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직무 정지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경호처장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어떻게든 협조를 좀 받아내려고. 그러나 탄핵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 압박은 늘 있어왔던 거니까 더군다나 고발 조치 정도는 그런 이제 일종의 압박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핵이 아닌 고발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최상목 대행이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 적어도 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공격하고 원활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다. 전선을 넓히면 안 된다. 자꾸 여러 사람을 이 판에 끌어들여서 이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게 상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아 내가 말이 권한대행이지 솔직히 권한대행인가 그냥 관리자일 뿐이지 아마 이런 볼멘 목소리가 있을 텐데 다만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저건 약간 유연 소지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을 여야 합의를 다시 해와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저는 약간 좀 어이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때 국민의힘도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문제 삼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저건 얼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최상목 이제 대행이 오늘 입장을 좀 냈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시민이 다치지 않고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시민이 다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와 또 이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측에서 이제 유혈 충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예. 그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이제 내놓은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대통령 체포영장 지금 집행에 대한 지금 이 문제는 좀 전에 이제 우상호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제 자신이
자신이나 안 그러면 자신의 측근들, 가까운 측근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또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켜서 이 공조본이 대통령이 또 일정 부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예우 부분도 갖추면서 네. 이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걸 협의를 해가지고 그 수사 일정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경제 문제, 특히 금융위기가 지금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불안한 대한민국의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부분도 저 사람은 지금 24시간이 모자란 정도인데 예. 그 고도의 정부적인 정치적인 이 판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행이 저걸 결정한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또 경호처장 저는 쉽게 최상목 대행이 어떤 입장을 가진다고 해도 네. 그게 쉽게 뭐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어쨌든 저기 그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전 100% 된다고 봅니다. 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1차였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공수처가 좀 주저했던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차는 지금 공수처도 지금 이제 이를 악물고 있고 또 이를 협조할 경찰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집행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총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만 하지 않는다면 2차 체포영장은 집행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30초만 드릴게요. 오늘도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의원들 한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이미 도피를 했다. 오늘 아침부터 그게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제보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뭐 지금까지 그 외부에 이렇게 카메라 내지는 뭐 영상에 잡히지 않게끔 극도로 조심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관저 정문 그 근처에까지 그러니까 외부의 카메라에 찍힐 수 있는 그 공간까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예. 일부러 찍혀졌어요. 나 여기 이제 한남동 관저에 도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저 메시지는 지금 공조본에서 이제 경찰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영장 청구하고 영장을 집행해라. 그럼 나는 거기에 응하겠다. 이 메시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하게 좀 판단을 예.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드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크림. 날마다 피부는 더욱 탄탄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플럼핑 효과. 님의 호환 샤넬 크림. 감기엔 콜대왕. 뭐해 너? 콧물엔 그린. 기침엔 블루. 오한엔 레드. 증상별로 색다르게 콜대왕. 밤에도 쩌반? 강남이 부러워할 비즈니스 인프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뛰어넘는 스케일.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건교 클라우드 시티. 그 시절 우리 집은 알파벳 배우기에 푹 빠져 있었죠. 지금도 초콜릿은 가나밖에 모르는 우리 가족입니다. 행복은 초콜릿으로부터 가나. 전두환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19일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마디입니다. 즉각 주워 담으며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3년여 뒤인 지금 다시 이 발언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실언이 아니라 신념이었을까요? 불법 계엄으로 궁극적으로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이 질문도 늦지 않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특검 법안은 단 2표 차로 폐기됐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밀크티 출동! 밀크티 생각이 쏙쏙 밀크티 자신감 쏙쏙 다다다 모두 다 밀크티
25년 첫 대규모 업데이트. 뜨거운 환원치가 온다. 나타 최종 스토리 오픈. 저 타오르는 태양처럼. 원신 지금 바로 다운로드.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센소다인 컴플리트 프로텍션 플러스 치약은 민감성 치아 예방을 포함한 올인원 구강 케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지금 새로운 올인원 민감성 케어 치약을 경험하세요. 센소다인.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